내 몸속에 한국 피가 흐르는 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여기 태국에서 한국 피가 흐른다는 이유로 몹쓸 짓을 당한 이가 있습니다. 그는 얼마나 억울한지 다소 격앙된 모습으로 눈물까지 흘리는 모습인데요.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무슨 일을 당한 건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BC에서 글로벌 사회경제 이슈를 다루는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엘리엇 킴이고 미국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죠. 한국에서는 저를 검은머리 미국인이라고 부르더군요. 저는 요즘 제 몸속에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이유로 친구를 잃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태국 친구 솜차이와 아주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솜차이와 저는 대학 시절 처음 만나면서 다양한 문화와 이슈에 대해 토론을 나누며 우정을 쌓았습니다. 저는 한국계 미국인이었고 솜차이는 자랑스러운 태국인이었죠. 우리는 서로의 나라와 문화를 존중하며 오랜 기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어느 평범한 오후 제가 SNS를 하던 중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솜차이가 저를 언팔로우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언팔로우는 친구 관계를 끊는 것을 뜻하죠. 그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몇 년 동안 쌓아온 우정이 있었기에 그저 SNS 오류이겠거니 싶었죠. 하지만 실수는 아니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솜차이는 제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저를 언팔로우했을 뿐만 아니라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카카오톡에서도 차단된 것을 알았을 때 제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와의 소통의 창구가 모두 닫힌 겁니다. 왜 그가 이렇게까지 했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솜차이와 저는 언제나 정치, 문화, 사회적 이슈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하곤 했습니다. 때론 의견이 다를 때도 있었지만 이런 대화는 오히려 우리 우정을 더 깊게 만들어주었죠.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절교당한 상황에 저는 당혹스러움과 슬픔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그와의 연락을 시도했지만 돌아오는 답장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솜차이가 저와의 관계를 단절하려는 의도가 분명해졌습니다. 그 후 저는 우연히 그의 SNS에서 저를 겨냥한 것 같은 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계 우리와는 다르다라는 짧은 문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벤코리아라는 해시태그가 붙어 있었어요. 그 순간 저의 한국 피가 문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계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내가 한국을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절교를 당하다니 억울하고 슬펐습니다. 도대체 왜 친구 사이가 이렇게까지 되어야 했을까요? 어떤 사건이 우리 사이를 이토록 갈라놓았을까요? 저는 솜차이가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품게 된 배경이 궁금해졌고 그 원인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들이 속속들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최근 몇 달간 태국과 한국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불법 체류자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내에서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들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태국인들이었습니다. 2023년 말 기준 한국에서 불법으로 머물고 있는 태국인의 수는 무려 14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는 전체 불법 체류자의 약 76%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수치였습니다. 이 사실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태국과 한국은 오랫동안 관광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태국은 한국 관광객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여행지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수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태국인들이 이렇게 한국에서 불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더 깊은 문제에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불법 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입국 심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KETA 제도의 도입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KETA는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이 미리 온라인으로 정보를 입력해 한국으로의 입국 승인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태국인들의 불법 체류가 급증하면서 이 제도는 태국인을 대상으로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었고, 이에 따라 많은 태국인들이 입국 거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태국의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로 인해 밴 코리어라는 해시태그가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인들이 한국 여행을 보이콧하자는 운동이었죠. 이 해시태그는 단순한 개인의 불만을 넘어선 전국적인 운동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태국 여행사협회 TTAA의 부회장마저 한국을 비하하며 일본과 중국을 치켜세우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한국 관광 명소가 상대적으로 적다며 한국을 폄하하는가 하면 일본과 중국을 더 나은 여행지로 추천하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 발언은 한국인들의 감정을 자극했고 한국 사회는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태국에서 이런 발언을 공식적으로 한 인물이 한국 관광업계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던 인물이라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미 참을 만큼 참았다고 느꼈습니다. 태국 관광업계가 자신들의 주요 수입원이 한국 관광객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참으로 무례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인들은 태국 관광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태국을 찾는 한국 관광객 수는 태국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이 태국에서 소비하는 비용도 상당히 큽니다. 한 네티즌은 한국인이 태국을 보이콧한다면 태국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상상 이상일 것이라며 태국의 입장을 반박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인 것처럼 태국 내에서는 이미 관광업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두 나라 사이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은 태국 정부와 관광업계가 한국 관광객들을 여전히 환영한다는 점입니다. 비록 밴 코리어 운동이 온라인에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 관광객들이 태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태국의 관광청은 한국인 방문객 수가 급격히 줄어들 것을 우려하며 계속해서 한국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명절 기간에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지만 정작 온라인에서는 밴 코리어 운동을 벌이며 한국을 비난하고 있는 태국인들의 이중적인 태도는 아이러니 그 자체였습니다. 태국의 지도자들이 입국 거부 문제를 두고 한국을 비난하면서도 사실상 태국 내 불법 체류자 문제는 태국 스스로가 자초한 문제라는 것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불법 행위와 범죄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면서 한국이 그들에 대해 취한 적법한 조치를 공격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었던 거죠. 또한 태국은 한국의 엄격한 입국 심사에 대해 비난하면서도 정작 태국 내에서 마약 거래나 불법 활동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태국은 한국을 비난하면서도 한국 관광객들이 주는 경제적 이익을 놓치지 않으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태국의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은 국제사회에서 태국이 신뢰를 잃게 만드는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솜차이가 나와 절규한 이유가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런 국제적 갈등 속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되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친구에게 절교당하는 이 현실이 단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되면서 솜차이가 한국과 한국인을 비난하게 된 배경이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저와 이렇게 극단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 과연 정당한지 여전히 마음속에 의문이 남았습니다. 태국과 한국의 관계가 단순한 관광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후 저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더 깊이 조사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 내에서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들이 무려 14만 명이나 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난 이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었죠. 이 불법 체류 문제는 단순히 몇몇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두 나라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만큼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불법 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국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로 K-ETA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 이후 태국인들의 불법 체류 비율이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문제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태국인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입국 심사 강화가 불가피해졌고, 그 결과 많은 태국인들이 입국 거부를 당하게 된 것이죠. 한국 정부가 태국인들의 입국을 거부하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의 수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한 입국 거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체류 기간을 넘기면서 불법적인 노동 시장에 뛰어들고 범죄에 연루되는 사건들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불법 체류자들이 불법으로 한국 내에서 노동을 하거나 심지어 마약 밀매와 같은 심각한 범죄에 연루된 사례도 많았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국민들 사이에서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실제로 한국 내 외국인 마약사범 중에서 태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44%에 달했습니다. 이는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마약 밀매와 관련된 범죄가 증가하면서 한국 내 치안과 사회 질서가 위협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불법 체류를 넘어서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마약 문제는 개인의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문제로 한 번 손을 대면 쉽게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불법 체류 문제를 더 강력하게 단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범죄 문제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불법적인 노동시장에 뛰어들어 저임금으로 일하면서 한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저임금으로 일자리를 차지하면서 한국 내 노동자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었고 한국 국민들은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해 점점 더 불만을 표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한국 내에서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한국과 태국 간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태국인들이 한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벌어지는 범죄와 사회적 문제들은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게 만들었죠.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태국인들의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불법 체류자들을 철저히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태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자신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내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한국이 태국인들의 입국을 거부하고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경한 조치를 취하자 태국인들은 이를 차별로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국을 비난하는 글들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결과로 밴 코리어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하면서 태국인들은 한국 여행을 보이콧하자는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반한 감정은 태국 사회 전반에 퍼져나갔고 한국에 대한 불신과 반발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태국인들의 반발은 단순히 개인적인 불만을 넘어서 태국의 관광업계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태국 관광청에 따르면 한국인 관광객 수가 급감하면서 태국의 관광산업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는 태국 경제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국 경제의 약 12%가 관광 수입에서 나오는 만큼 한국인 관광객의 감소는 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태국 정부와 일부 정치인들은 이 상황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시키는 발언들을 내놓았습니다. 태국 여행사협회 TTAA 부회장은 일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며 한국 관광지를 폄하하고 일본과 중국을
더 나은 여행지로 추천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한국인들의 감정을 크게 자극했고 한국 사회에서는 태국에 대한 비난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태국이 한국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며 한국을 깎아내리려 한다는 인식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한국 내에서는 태국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면서 태국인을 대상으로 한 비난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한 네티즌은 한국인이 태국을 보이콧하면 태국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며 태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망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태국은 불법 체류자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갔고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결국 한국과 태국의 갈등은 불법 체류자 문제로 인해 악화되었고 이는 양국 간의 경제적, 사회적 관계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자국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고 태국은 이를 차별로 받아들여 반한 감정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양국 간의 갈등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한편으로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잘못을 바로잡을 뿐인데 억울함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다니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솜 차이가 느꼈을 좌절과 분노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태국 내의 불법 체류자 문제에 있었고 한국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 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불법 체류 문제와 그로 인해 촉발된 갈등의 실체를 파악한 후 저는 그동안 태국인들이 얼마나 심각한 오해 속에서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태국 내에서 일어난 반한 운동과 밴 코리아 해시태그 캠페인은 감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살펴보면 태국인들은 한국의 입국 제한 조치가 단순히 자신들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행동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이 깊어지고 이 감정이 무분별하게 퍼져나갔죠. 하지만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이 조치가 불법 체류자 문제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심각한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여러 태국인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이 한국에 대해 얼마나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태국인들은 한국의 입국 심사 강화가 불법 체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자신들을 무시하고 일반 태국인까지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인식이 쌓이면서 한국에 대한 반발심은 더욱 커져갔고 그 결과 한국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태국 여행사협회 부회장의 발언은 이러한 오해를 더욱 부추긴 것입니다. 그의 발언은 단순히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태국 관광업계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했다는 점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발언에 대해 강한 항의를 했고 결국 사과를 받기는 했지만 이미 많은 태국인들에게는 한국이 자신들을 무시하고 차별한다는 생각이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태국 사회에서 한국을 향한 적대감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고 한국 여행을 보이콧하자는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많은 태국인들은 한국의 입국 제한 조치를 불합리하고 차별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를 계기로 한국에 가지 말자는 운동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렇지만 태국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한국이 태국인들을 차별하거나 무시한 것이 아니라 불법 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내 불법 체류 외국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태국인들이었고 그들 중 상당수가 불법적인 노동에 종사하거나 심지어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고
입국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태국인들은 한국의 조치에 불만을 품고 이를 자신들에 대한 차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태국에서는 한국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갔고 반한 감정은 날로 심화되었습니다. 불법 체류자 문제로 인해 시작된 갈등이 태국인들의 잘못된 인식과 오해로 인해 더 큰 문제로 번지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솜차이와의 관계가 바로 이러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가 한국의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저를 향한 반감을 키우게 되었고 그로 인해 우리 관계가 끝나버린 것이라고 생각하니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솜차이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반한 감정을 키워가고 있었고 그로 인해 양국 간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두 나라 간의 갈등은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과 태국의 관계는 언제나 돈독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태국은 한국의 중요한 관광지였고 많은 한국인들이 휴가철이면 태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태국인들 또한 한국 드라마, K-팝, 한국 음식 등 한국 문화를 사랑하며 한국을 찾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솜차이와 같은 친구들과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 체류 문제와 그에 따른 입국 제한 조치가 양국 간의 관계를 뒤흔들어 놓았고 태국인들은 자신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생각에 한국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태국 내에서 일부 긍정적인 변화의 징조를 발견했습니다. 몇몇 태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오해를 풀고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이 태국을 차별하지 않았으며 불법 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비난하는 대신 자신들이 먼저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태국 내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의 신호탄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보며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태국과 한국의 관계 회복은 단지 한국만이 아닌 태국인들 스스로가 먼저 자신들의 문제를 인식하고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불법 체류 문제는 분명히 심각한 문제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 모두가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태국이 먼저 스스로의 문제를 직시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양국 간의 오해와 갈등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과정이 쉽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깊게 뿌리내린 불신과 감정의 골을 메우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양국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태국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의 움직임은 한국과 태국의 관계가 다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해는 잘못된 정보와 편견에서 비롯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바탕으로 한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태국의 관계가 악화된 것은 단순히 불법 체류 문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서로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오해가 있었고 그 오해가 깊어지면서 양국 간의 불신이 커졌습니다.